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을 위해 조사한 관리, 경영, 사무, 행정 분야 33개 신생직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 분류기준 관리직, 경영, 행정, 사무직 총 690개 직업 및 후보 신생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신생직업은 33개로 기업 경영 혁신, 유통 방식의 변화, 정부 정책 및 제도화, 디지털 기술 확산이 상호 연계되면서 신생직업이 발생하는 등 직업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G 경영이 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혁신기업, 정보기술기업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경영 방식의 도입, 데이터 기반 분석, 고객 중심 경영,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직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신생직업 중 라이브 커머스 PD는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실시간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로스 해커는 성장과 해커가 결합된 단어로 고객의 반응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합니다. 또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스토리를 기획하고 발굴하는 직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국내외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신성장 산업이 등장하면서 직업 세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래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기획 마케팅 능력과 연계 직무에 대한 이해, 운영 능력,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능력이 경영사무 직무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 전자, 철강,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 섬유,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업종은 수출, 내수 증가와 함께 고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대내의 리스크가 있으나 미국과 유럽 인프라 구축과 아세안 지역 제조업 활성화로 기계업종 수출, 내수 증가와 함께 기계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 선가 급등 등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세로 2022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도 수주 증가로 국내 생산 여건이 개선되면서 조선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자업종은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 공급망 불안정 지속 등의 영향에도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반도체 업종은 2020년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소비자용 IT 수요 약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출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포스코의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한 가운데, 주요 판단 근거로 작업 상황 및 정보를 전달하는 전산관리 시스템 MES를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MES란 원청이 하청업체의 공정계획이나 작업 유형별로 업무 순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현재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한 것은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직접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한 것은 불법 파견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청이 MES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로 본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제철 불법 파견 사건에서도 MES가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계 관계자는 MES는 협력업체의 도급을 발주하고 완료된 작업 결과를 검수하거나 작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기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며 MES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MES를 원청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대한 상당한 지휘와 명령,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경력사원 채용 시 호봉을 정하면서 전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근무 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인권위에 따르면 냉난방 설비관리 등 업무를 맡은 A씨는 채용된 공단이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70명 규모의 민간 사업장에서 22년간 유사한 일을 한 경력과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1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100인 미만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단 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어 같게 볼 수 없고 또 직원 채용 시 과거 민간기업 근무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 형태,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HR 테크를 표방하며 채용 중개 시장에 뛰어드는 플랫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입 공채 중심이었던 채용 시장이 경력 수시 형식으로 판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수익 기회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기존의 직장인 커뮤니티 역할을 했던 플랫폼들이 최근 채용 플랫폼으로의 탈바꿈을 시도 중입니다. 채용 플랫폼인 리멤버는 기존 명함으로 확보한 직장인 풀을 토대로 경력직 스카우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나 헤드헌터가 사전에 등록해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직 제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특히 리멤버는 자소설닷컴, 슈퍼루키 등 신입 채용 플랫폼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 키우기에 나섰는데 단순히 경력 채용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입 채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평판 조회 분야도 플랫폼들이 눈여겨보는 분야입니다. 채용의 중심이 경력직으로 옮겨갈수록 평판 조회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기에 평판 조회 스타트업, 스펙터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채용 플랫폼 대표주자 사람인 HR도 최근 평판 조회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채용 플랫폼 시장 선점을 두고 업체 간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고용시장 자체가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인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 2분기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와 함께 채용 시장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어 플랫폼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팁스타운에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유망 설계 전문 기업을 선정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팹리스 도전익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협력해 조립 생산 공급난으로 시제품 제작과 신제품 검증 기회를 갖기 어려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기부는 그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현장의 3대 애로인 자금, 인력, 상생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올해 초부터 국내 모든 조립 생산 사계사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만나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조립 생산 상생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이번 대회까지 개최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상생은 단순히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도전 입기 대회를 통해 삼성전자는 예비거대 신생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을 선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은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기회를 가져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 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